황금손 TV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도 벌써 3월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저 또한 젊음이 늙음으로 변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시기를 빌면서 약 10년 전에 강의 녹음을 제가 찾았기에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될 것 같겠죠?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미국에요, 뉴욕의 플래닛 헐리우드라는 컨셉 레스토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레스토랑은 빈 공간이 있기만 하면 헐리우드 스타들의 물건들을 철비하게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 물건들 중에서 화면에 보이는 이 연기자가 만년필로 쓴 메모지 한 장이 벽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오늘은 1970년 1월 9일인데 지금부터 10년 내로 이곳 미국에 이곳 헐리우드에는 아시아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풍우 영화의 열풍이 한 번은 휩쓸고 지나갈 텐데 뭐 그런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날이 왔다고 하면은 만약 온다면 그런 종류의 영화 연기자 대표적인 캐릭터는 바로 나 브루스 리가 될 텐데 뭐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정보를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한테만 특별히 조용히 이야기하니 너는 이 정보를 잘 활용해서 정말 그런 날이 오면 너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그 적은 종이를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서 등기 우편으로 이소룡이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볼 수신인은 누구였냐? 브루스 리,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가 뭐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딩동하고 편지를 가지고 왔었는데 편지하고 주니까 씩 웃으면서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디서 무슨 편지가 왔을까 웃으면서 하다가 자기 편지를 탁 열어보고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읽은 것만 아니고 가슴에 품고 항상 다녔답니다. 그래서 살면서 살다가 뭔가 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 뭐 갈래길이 나올 때 뭐 마음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해서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주스르고 선택을 바르게 해서 자기를 자기 힘으로 자기 목표 지점까지 성공적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요 어느 TV 특강을 보니까 강사님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여기서처럼 한참 있다가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다시 만나고 싶었냐 이렇게 강사님이 물으니까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뭐 그놈이고 다 똑같은 그놈들인데 지금까지 내가 안내하고 길들이고 익숙한 그놈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해서 크게 한반당 웃었다고 합니다. 맞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요. 이 세상 사람 모두 뭐 다 그놈이고 다 뭐 키를 재봐야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대학 어디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뭐 어디 어학연수 안 나온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선택할 때, 뭐 반려자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뭐 누군가를 뭐 채용하려고 면접을 해서 채용을 할 때, 또 뭐 사익감을 고를 때, 며느리감을 고를 때, 간덩이가 부어오른 놈 아니면 간덩이가 쪼그라져 있는 놈 둘 중에서 어떤 놈을 골라야 되겠습니까? 크게요. 간덩이가 큰 놈. 자기가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이루어야 될 큰 꿈 비전, 자기가 정복해야 될 큰 산의 이름을 가진 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선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좋습니다. 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제가 강의가 잘 됩니다. 큰 꿈은 큰 산과 같습니다. 큰 산의 정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산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뭐니 해도요, 제일 좋아하는 산이 명산이 아니고요, 금강산, 태백산, 지리산, 한라산, 백두산, 뭐 이런 등등의 명산이 아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일 좋아하는 산은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말고 여러분 비전의 큰 산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은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풋볼 감독입니다. 왜 그 세계적인 하인즈 워드라고 해요. 자기 어머니 모시고 한국에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운동을 하는 풋볼 감독입니다. 이분이 뭐 스타들을 발굴하고 훈련하고 기용하고 그런 아주 전설적인 풋볼 감독인데요. 뭐 이분이 맡았다 하면은 아무리 못하는 팀도 뭐 슈퍼볼로 직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이런 특강에 저처럼 한번 초청받으면은 얼마를 받느냐, 돈을. 좀 주최측을 좀 봐주면 3억 원을 받고, 제대로 챙겨받으면 5억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분도 28살 때는 무일푼 백수로 놀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작은 대학팀의 풋볼팀 코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팀 성적이 하도 부진하니까 뭐 구미일대학에도 학장님 계시죠. 그것처럼 그 대학 최고 책임자인 총장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머리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풋볼팀의 감독하고 또 이 코치하고 모가지를 하루아침에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수가 모가지가 잘리는데 그때부터 백수가 됐는데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데가 없겠죠. 그리고 집에 빈둥대고 있는데 그 부인이 빈둥대는 거 꼬라지 보기 싫다고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읽어봐라고 이거 줬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크게 생각하는 마술이란 책인데요. 그 이튿날 또 빈둥대고 있다가 부인이 준 책을 받아가지고 책장을 쭉 넘겨봤습니다. 넘겨보니까 눈에 뭐 글자 몇 줄이 눈에 탁 띄는 겁니다. 그 글이 뭐냐 하면은 너희 소원 100개를 적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뭐 이 실업자가 백수가 뭔가 100개를 해보라고 하니까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예, 반갑죠. 뭐 이 실업자가 지금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데 없죠. 누가 뭐 전화 와가지고 전심 산다고 오라고 해도 거기까지 갈 차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비가 없겠죠. 뭐 이 실업자가 뭐가 남습니까? 예,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남죠. 그래서 이놈이 뭐 이 백수는 시간을 뭐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100개를 뭔가 해보라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겁니다. 100개를 다 써놓고 하면은 오늘 하루에는 뭐 문제없이 뭐 재밌게 넘어가겠다. 뭐 하루 건수는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글자가 또 눈에 띄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뭔데 하고 자세히 보니까 너희 소원 100가지를 적어보는데 너가 정말로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너가 꼭 한번 되어보고 싶은 것, 꼭 한번 가져보고 싶은 것, 너희 필생의 목표, 기도의 제목, 원하는 것 등등을 100개만 적어봐라.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서럽고 생각나는 대로 서럽고 하는데 거기에 또 적혀 있기를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은 너는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뭐 현실성이 있다 없다, 뭐 피상적이다, 허황되다 하는 판단, 예단을 전혀 하지 말고 막 아주 단순 무식하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그대로 써봐라.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수는 신나게 막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냈냐 하면은 1번 백악관에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딱 마주 앉아서 전심에 한번 먹고 오자. 2번 CBS 방송에는 투나잇 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토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나가서 1시간만 떠들고 오자. 3번 노마 교황청에 가서 교황님을 아련하고 커피나 한잔하고 오자. 4번 풋볼팀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노틀담 대학이 최고라는데 그 팀에서 헤드코치나 한번 해보자. 또 5번 2만 피트 상공에서 낙하산 타고 태평양을 향해서 시원하게 점프 한번 해보자. 뭐 6번 킬리만 산자로 정상에 한번 서보자. 이런 식으로 막 하여튼 그 무일푼 백수로서는 전혀 뭐 가능성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쭉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뭐 얼마나 정신없이 썼느냐 하면은 100가지를 써라고 했는데 107개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108번을 딱 쓰려고 하니까 막 저녁 때가 되어서 임신해가지고 돈 벌러 나갔던 부인이 딩동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수가 뭐 부인은 참 잘 만났는데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보, 당신이 어제 사다 준 책, 그 책 있잖아. 내가 오늘 읽어보았는데 뭔가 100개를 써보라고 해서 내가 107개를 적었다. 그러니까 당신 한번 이거 볼래 하고 그 부인한테 주었습니다.
그 부인이 받아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읽더니 그 남편에게 여보 연필 좀 주세요 하고 108번을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어주었느냐 하면 부인이 적어준 글귀가 취직을 해라 취직을 빨리 그것도 그렇게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예, 그가 이렇게 적은 107가지 목표 이건요 우리가 지금 웃었죠. 이렇게 웃고 치운 게 아니고 그거는 아주 잘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하찮고 가벼운 것이라도 그 100가지 소원 목록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이루어지기만 하면 뭐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이 뭐 백화점에 가면 뭐 카드 꺼내가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도 그거는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그 항목에다가 빨간 줄로 자를 대고 그것을 지어 나갔다고 합니다. 예. 그가 107가지 소원 목록을 적은 것은요. 언제냐 하면 1966년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2004년 2월 달에요. 저희 멘토이신 강 교수께서 뭐 오라는 데도 없고 심심해서 미국 야후에 들어가 봤는데 그 검색창에 루 홀처라는 이 감독의 이름을 쳐서 살펴보니까 거기 홈페이지가 나왔는데 그 홈페이지 사진을 보니까 그가 정말로 백악관에 가서 내건 대통령하고 큰 행사장에서 가장 정중앙의 헤드 테이블에서 함께 앉아있는 사진이 있었고요. 그가 정말로 CBS 투나잇쇼에 가서 그 유명한 사회자 자니 카시언이라는 사람과 대담하는 사진이 있었고요. 그가 정말로 로마 교황 바로 6세와 함께한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정말로 2만 피트 상공에서 태평양에서 바다를 향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정말로 노트르담 대학의 헤드 코치가 되어가지고 올레이 코치로 선정되어가지고 상을 타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확인해 본 사진은 내용은 이 107가지 중에서 103가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모 단체 특강을 했는데요. 뭐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끝내고 가려는데 한 30세쯤 되어보는 청년이 선생님 잠깐만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제 친구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2학년에 올라가더니 또 전교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에 올라가는데 또 유종의 미를 거두렸고 또 전교 꼴찌를 하랬고 굳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께서 강한 태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대학교 가려고 결심을 하면 밥을 주겠고 뭐 꼴찌를 또 하고 대학교 안 가려고 하면은 밥을 주지 않겠다. 너 뭐 대학교 가고 밥 먹을래? 꼴찌 하고 밥을 굶을래?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뭐 굶는 것이 더 힘든 것인가 대학교 가는 것이 더 힘든 것인가 고민하고 뭐 이틀을 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끼를 굶으니까 배가 무진지 않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의 어머니한테 싹싹 빌고 대학교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대학을 뭐 가긴 가야겠는데 하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뭐 도대체 어디에 무슨 대학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야 친구들아 뭐 한국에는 어디에 무슨 대학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친구들이 하나씩 가르쳐 주었는데 서울에는 뭐 한양대가 있고 숭실대가 있고 홍익대가 있고 뭐 연세대가 있다 고려대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뭐 서울대가 있는데 그 옆에는 낙성대가 있다더라 하고 뭐 강주에 가면 강조대가 있고 상무대가 있다 하더라 하고 또 뭐 부산에 가면 부산대가 있고 해운대가 있다 하더라 강릉에 가면 뭐 강릉대가 있고 뭐 경포대가 있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뭐 이 학생은 뭐 꼴찌는 뭐 대자만 붙으면 뭐 다 대학교인 줄 알고 무조건 뭐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100개를 수집을 했는데 학교마다 뭐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꼴찌가 순위별로 쭉 나열해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혹시 여러분 자기 자신이나 자녀분 중에서 꼴찌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1등은요 노력을 하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은. 그런데 이 꼴찌는 아무나 못합니다. 시온이 따르지 않으면은 꼴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운이 따라야 꼴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꼴찌 특권을 아시는 분 계세요? 이 꼴찌는요, 큰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안정된 행복한 즐거움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이 꼴찌는 올라가는 가능성은 무지인장이 있습니다. 내려갈 위험성은 전혀 없고, 땅 짚고 헤엄치기가 이 꼴찌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꼴찌는 공부는 집꼬리만큼만 해도, 노력을 조금만 해도 성적은 팍팍 잘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꼴찌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고3 때는 모의고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점수에서 통과될 학교는 하나씩 밑에서부터 지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한 14번 보고 나니까 위로 4개 대학이 남고 다 지워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를 손에 넣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원하는 것을 이것처럼 쭉 적어 놓고 밑에서부터 하나씩 체크하고 지어 나가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자녀들로 하여금 100개 대학을 적어봐라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지어 나가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